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이다솜 아나운서는 해마다 수능 응시생이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네, 아무래도 출생률이 낮다 보니 갈수록 줄어들긴 하겠네요. 네, 올해는 50만 명 정도가 시험을 치렀는데요. 이는 10년 전보다 20만 명이나 감소한 수치라고 합니다. 네, 참 급격하게 줄었네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능 점수가 필요 없는 대학이 10곳 중에 7곳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대로 가면 아예 수능이 필요 없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는데요.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교육 환경과 입시 제도를 교육 당국이 잘 다듬어야겠습니다. 네, 응시생 모두가 원하는 점수 얻기를 바라면서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치러진 가운데 충남에선 시험장 60곳에서 16,000여 명이 시험에 응시했습니다. 코로나19로 학교 주변 응원전이 금지되는 등 차분한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보령 해저터널 개통을 앞두고 원산도와 맞닿은 태안 영목항이 새로운 관광 명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땅끝에서 관문으로의 변화를 준비하고 있는데 현재 상황과 남은 과제를 살펴봤습니다. 충남도민 10명 중 8명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충남도는 전국 평균보다 높은 접종률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충남도가 유치한 기업들이 올해 투자와 고용을 대폭 늘렸습니다. 650여 개 기업이 4조 9천억 원을 투자하고 13,000여 명을 고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수험생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충남에서는 60개 시험장에서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치러졌는데요.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해 차분한 분위기 속에 시험이 시작됐습니다. 그 현장에 정우석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결전의 날을 맞아 수능 시험장 앞에 마스크를 쓴 수험생들이 도착합니다. 긴장되는 모습으로 고사장을 확인하고 방역요원의 안내에 따라 체온을 측정합니다. 올해도 코로나19의 여파로 현장 응원전이 금지돼 시험장 주변은 비교적 차분했습니다. 선생님들은 교문 앞에서 학생들에게 인사를 건네며 긴장을 풀어주고 격려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여러 가지 코로나 때문에 학교 생활에 지친 모습도 많았지만 오늘 수능에서 아주 좋은 결실을 맺어서 누구보다 빛나는 앞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고3 수험생 화이팅! 오늘 긴장하고 많이 떨렸겠지만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집에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푹 쉬세요. 올해 충남에서는 지난해보다 500명 증가한 16,000여 명의 수험생들이 시험장 60곳에서 수능을 치렀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 22명은 각각 천안의료원과 홍성의료원에서, 자가격리 수험생 8명은 별도의 시험장에서 시험을 봤습니다. 책상에는 지난해와 달리 칸막이가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방역당국은 올해는 수험생들이 백신 접종을 했기 때문에 마스크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신 2교시가 끝난 뒤 점심시간에는 종이 칸막이가 배부됐습니다. 시험 때마다 걱정하게 했던 날씨는 오전에 잠깐 비가 내렸지만 영상의 온도를 유지해 수능 한파는 없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정말 애썼습니다. 여러분이 자랑스럽습니다. 이제 좀 마음을 편안히 갖고 그리고 이후 일정들을 잘 준비하면 좋은 결과가 올 겁니다. 여러분 파이팅! 수능 시험 정답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22일까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수능 성적표는 다음 달 10일 수험생들에게 통지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우석입니다. 충남도민 10명 중 8명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도는 17일까지 도민 210만여 명 중 80%가 백신 접종을 모두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평균 접종 완료율인 78.4%보다 1.7%포인트 높은 수치입니다. 지역별 접종 완료율은 예산과 부여, 논산, 청양 등 고령층이 많은 군 지역이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50대 이상이 높았습니다. 충남도는 높은 접종률에도 불구하고 최근 고령층과 집단시설을 중심으로 돌파 감염 사례가 늘고 있다며 추가 접종 대상자는 신속히 접종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충남도가 유치한 기업들이 올해 투자와 고용을 대폭 늘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도는 유치기업 가운데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공장을 준공하고 가공한 업체는 651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기업이 투자한 금액은 4조 9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배 많습니다. 고용 인원은 13,000여 명으로 1.6배 늘었습니다.
충남도는 기업 이전 시 설비 투자 금액의 10% 범위에서 추가 지원하는 정책 등이 고용과 투자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열흘 정도 뒤면 보령 해저터널이 개통돼 보령과 태안이 하나로 연결되는데요. 태안에서는 당장 영목항이 가장 큰 변화를 맞게 됐습니다. 땅끝이었지만 이제 관문 역할을 하게 된 건데요. 현재 대응 상황과 함께 주민들의 바람을 한보모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태안 안면도 최남단 영목항. 바다를 표현한 벽화가 곳곳에 그려져 있습니다. 공연과 휴식을 위한 공간도 눈에 띕니다. 영목마을은 해양수산부가 공모한 어촌특화 개발 사업에 선정돼 최근 새 단장을 마쳤습니다. 3년간 19억 원을 들여 생활 기반을 확충하고 경관을 개선한 겁니다.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만족해 하시고 예전에는 조금 마을이 어수선하고 했었는데 지붕 색깔 칠하기나 마을 단장되면서 많이 산뜻해졌습니다. 이보다 더 큰 변화는 다음 달 1일 보령 해저터널이 개통한다는 것. 바다 건너에 있는 보령 대천항을 차로 10분 만에 오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상인들은 손님이 크게 늘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반작 효과를 걱정합니다. 관광객 발길이 꾸준하려면 도로와 주차장 같은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최근 몰려드는 레저보트 이용객들과의 상생 방안도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어디 가서 물을 한 잔 사서 마시거나 할 수 있는 시간 여유가 없다 보니 행정당국이나 이런 데서 분명하게 이런 부분들을 좀 제도를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확실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큽니다. 이를 위해 먹거리 타운 조성과 문화행사 개최가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우선 공간 확보가 관건입니다. 공원지역하고 일반 주차장 이런 시설로 돼 있는 이런 시설을 전체적으로 기획관리지역으로 고시를 해서 관광객들을 위하고 또 주민들 소득 사업을 위한 그런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태안군은 전망대 등 인프라를 추가로 구축하면서 각종 개발 전략을 세워나간다는 입장. 인프라 구축이 오래전부터 되어 있던 보령의 대천만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안면도라고 하는 산자수려한 정말 어디에 내놔도 월등하게 앞서가는 자연 환경이 있습니다. 태안의 땅끝에서 관문이 될 영목항. 관광 명소로 도약하기 위해선 주민 의견을 반영한 새로운 시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충남도 감사위원회가 도민감사관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난 17일 제6기 도민감사관이 위촉돼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충청남도 김종영 감사위원장과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충청남도 감사위원장 김종용입니다. 네, 먼저 도민감사관이 어떤 제도인지 소개해 주시겠어요? 충청남도 도민감사관은 열린 감사를 실현하고 청렴한 충남도정을 실현하고자 2011년에 출범하였습니다. 도민감사관의 가장 큰 의미는 감사 분야를 도민들에게 개방하여 열린 감사를 실현하고 도민들의 의견을 감사에 직접 반영하는 데 의미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도민감사관은 어떤 과정을 거쳐 선발이 됐고 또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하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17일 위촉한 충청남도 도민감사관은 지난 9월 공개 모집을 통해 사회복지, 환경, 문화 등 15개 시군에서 분야별 전문가 69명을 선발하였으며 임기는 2년입니다. 도민감사관의 주요 역할은 관련 조례에 근거해서 부정부패, 비리 예방, 제도 개선, 도민생활 불편 사항을 감사위원회에 제보하고 감사 및 현장 점검에 참여하는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해 활동할 예정입니다. 네, 그동안 도민감사관 운영을 통해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도 짚어주시죠. 지난 10년 동안 도민감사관들은 지역의 눈과 귀가 되어 지역의 주민 불편 사항들에 대한 많은 제보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시군 감사에도 참여해서 여러 수범 사례들이 있습니다만 특히 공동주택 감사에 참여하시어 공동주택 회계 분야, 시설 분야에서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한 청년 캠페인 참여, 도정 정책에 다양한 정책 제안들을 주셨습니다.
끝으로 도민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아시다시피 공직사회를 바라보는 국민의 눈높이는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충청남도를 전국에서 가장 청렴하고 유능한 지방정부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충청남도 김종영 감사위원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홍성군이 19일부터 농어민 수당 2차분을 지급합니다. 농어민 수당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농어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1년에 가구당 80만 원이 지원됩니다. 앞서 상반기에 홍성군은 농어민 수당 1차분으로 11,000여 농어가에 40만 원씩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2차분도 40만 원씩 홍성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대상자는 다음 달 10일까지 지역 농협을 방문하면 됩니다. 청양군이 2021년산 공궁비축 미국 매입에 들어갔습니다. 올해 공궁비축 건조벼 매입 물량은 270여 톤이며 산물벼 매입 물량은 약 26톤입니다. 청양군은 수매 후 중간 정산금으로 3만 원을 지급하고 최종 정산은 정부의 매입 가격이 확정된 뒤 연말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공궁비축미의 매입 가격은 수확기인 10월부터 12월까지의 전국 평균 쌀값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충청투데이 기사입니다. 올해 충청권 수능 응시자가 증가했지만 지역대학의 입시 성적에 미칠 긍정적인 효과는 크지 않을 전망입니다. 15일 충청권 교육청에 따르면 18일 실시되는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보는 충청권 학생은 모두 49,129명으로 전년보다 2,110명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충청권 수능 응시생이 증가가 지역대학의 입시 성적 개선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선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수험생의 수능 수요는 서울 주요 대학의 정시 비중 확대, 전국 약학대학의 학부 선발 등 지역 외부 요인이 촉발했기 때문입니다. 충청권 학생들이 충청에서 청춘을 보내고자 수능에 응시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실제 종로학원의 자료를 보면 올해 서울 소재 42개 일반 대학의 수시 경쟁률은 15.9대 1로 전년보다 1.2%포인트 올랐고 사상 처음으로 학부생을 모집한 전국 37대 약학대학도 평균 44.1대 1의 수시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전국 127개 지역 일반대 수시 경쟁률은 전년 대비 0.4%포인트 상승한 6대 1에 그쳤으며 특히 지방 거점 공립대와 특수대학 등을 제외한 이외 지방대는 같은 기간 단 0.1%포인트 오를 뿐이었습니다. 심지어 충청권 일반대학 40곳 중 17개 대학은 전년보다 경쟁률이 감소한 수시 성적표를 받으며 지원율 상승에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동일하게 수능 응시생이 증가했지만 그 효과는 서울권 대학에만 두드러진 셈입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엄청난 도전이야. 할 수 있어. 화이팅. 잘 될 수 있다. 선생님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